이재명 후보 쪽에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분당구 성남시 순회동 금호아파트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른바 2401호와 2402호 바로 옆집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경기주택공사의 합숙소로 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옆집이 이재명 후보네 집인지 몰랐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들 웃지요. 그러고 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재명의 옆집 스캔들. 옆집 스캔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뭐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한테 음식물이 배달되는 날을 전수조사를 해보니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집중되더라.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거는 김은혜 의원이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회의가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열렸던 건 아닌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만약 김혜경 씨가 자기 식구들끼리 음식을 먹었다면 그게 어떻게 요일이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있나? 어떤 음식이 특정 음식이 생각난다든지 또는 뭐 어디 뭐 친척이나 누가 오셔서 갑자기 음식이 좀 필요했다고 하면은 그건 이렇게 규칙적인 요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닌가? 화요일, 금요일에 왜 음식이 집중적으로 배달이 됐는가?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올해 63살 전형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주택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본부장. 그런데 이 경영기획본부장은 합숙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합숙소를 새로 만들 때 그 결제를 하고 합숙소로 들어가는 예산, 뭐 전세금 얼마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리가 경영기획본부장. 그 사람의 이름은 올해 63살 전형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서실장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성남시장 비서실장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우리 도지사님이, 우리 시장님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 주소를 모른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지금은 경기주택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 그래서 전국에 뭐 130개쯤 있다는 그 합숙소를 총괄 관리 운영하는 그 총책임자다. 그런데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2402호 거기를 전세 계약할 때 옆집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전형수 본부장은 그랬네요. 모든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고 소설이다. 그런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은 안 했군요. 어디 한 군데 찔리는 거지요. 오늘 저녁 8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주자들의 법정 토론 제1차 토론이지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1일 월요일 날 이게 있고 5일 간격으로 3차례 치러지게 됩니다. 25일 날 2차 토론, 그다음에 3월 2일 날 3차 토론 이렇게 이제 치러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말 3초에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2말 3초. 그러니까 2월 28일이나 3월 1일 2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2차 TV 토론 끝내고 나오는 여론조사.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공개가 됩니다. 3월 9일 투표일로부터 역산해서 일주일 전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그 이후는 깜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투표일로부터 역산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언론들은 마지막 여론조사를 반복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3월 2일 날 이 무렵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판세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점검해 본 여론조사가 주말 동안에 이제 조사한 것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요즘 뭐 언론기관들, 여론조사 기관들 한참 바쁘게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요. 그 6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4개에서 윤석열 후보가 5차 범위를 벗어난 우세,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만이 벌어진 것은 9.1%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를 앞서는 뭐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아니면 뭐 4.2포인트 이렇게 앞서 있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6가지 저희가 점검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4개, 6개 중에 4개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한 우세,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경합, 그리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중반 후반 이번 주 초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그 차이가 크든 작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딱 하나 오늘 아침에 KSOI 여기만 이재명 후보가 43대 42, 한 1.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세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 까딱 실수하는 쪽이, 울타리에서 떨어지는 쪽이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두 후보 중에 이 판세는 또 요동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후보가 제대로 된 승기를 잡을 수 있겠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별 4개 별 4개 군인 장교, 대장이죠. 대장 몇 명인 줄 아시죠? 8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장, 포스타. 뭐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별 4개로 되는 거 있습니다. 그 이제 별 4개 제가 지금 헤아려 보겠습니다. 합참의장,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그럼 4개죠.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이것도 별 4개입니다. 그러면 벌써 별 4개 5명 제가 말씀드렸죠. 합참의장, 육해 공군 참모총장, 그러면 4개에다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럼 5개입니다. 여기에다가 육군에는 별 4개 단 장군이 3명이 더 있습니다. 1군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3군 사령관. 그렇게 해서 이제 별 4개 가 8명이고, 왜 이런 것을 이제 일일이 우리가 꼽아보게 됐냐면은,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엘리트 장교라고 해서 저 사람은 별 4개가 곧 달게 될 거야 했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아들과 동기생이라는 이유로 별 3개에서 다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별 4개까지 달지 못하고 3개에서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이렇게 꼽아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5명, 그러니까 군 주휘부 5인방,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은 별이 3개입니다. 중장. 여기도 말은 많아요. 곧 해병대 사령관도 4스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군 지휘부 5인방이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와대는 유엔 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 이걸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힘을 쭉 빼려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어제 오늘 들었던 건 아닌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런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중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보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별을 달아줬던 그 사람들이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유엔 사령부의 힘을 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제가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서울 용산기지 내 연합사 등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 서울에서 빼라. 남쪽으로 더 멀리 하라. 휴전선에서 저 가장 먼 곳으로.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제 대표 자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유엔사에 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유엔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관리 주체에서 미국 측을 빼내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추진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고성 GP의 민간인 개방 문제도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해당 GP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경계 병력이 철수한 곳으로서 올해 1월 1일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왔는가 봤더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엔사는 족보가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문정인 이 대통령 통일안보 특보가 있죠.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그랬어요. 유엔사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랬네요.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의견들이었다.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조,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수건이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가 바로 유엔사의 해체입니다. 북한이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뭐라고 했느냐?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습니다. 사악한 정치 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 위지라는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이 하는 얘기, 평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코드를 맞추려고 이런 걸까요? 이렇게 G 5인방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이 유엔사를 약화시키거나 소외시키려고 갖은 시도를 계속해왔다라고 고발을 하자, 폭로를 하자 오늘 아침에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승진한 뒤에 열매를 다 따먹고 군복을 정치복으로 갈아입고 이제야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군인답지 못하다. 예비역 장성 5명은 진지한 용어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지를 놓듯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의 열매를 다 따먹었다느니, 뭐 군복을 정치복으로 갈아입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 심하게 야지를 놓는 얘기를 할 때는 꼭 익명으로 보도해달라고 그런답니다. 참 그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대통령궁, 그러니까 그 나라 최고 원수의 그 보좌관들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그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다른 경제수석이라든지 안보실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할 때는 뭐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위 관계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대변인하고 국민소통수석은 자기 이름 3글자 걸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소통수석 아니에요? 국민소통수석이 익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국민소통수석은 자기 이름 3글자를 끝까지 밝히고 얘기를 해야지요. 안 그런지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전직 장성들의 정말 충심 어린 이런 걱정과 충고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승진의 열매를 따먹었다느니, 군복을 정치복으로 갈아입었다느니, 현직에 있을 때는 왜 그런 얘기 안 했느냐니.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육군 참모총장인데 내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하랍니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군대가 무슨 군대가 되겠어요? 군 최고 통수권자. 그때는 비록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 군인은 군 최고 통수권자에 대해서 뜻이 안 맞더라도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박수현은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너 왜 군복 입고 있을 때는 말 않고 군복 벗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군복 벗고 얘기를 해야죠.